토트넘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본머스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정말 순위 싸움에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을 살펴보면 요즘에 한 5위권부터 12위 13위권까지 거의 승점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이튼이 23점인데 맨유가 19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위 맨유와 브라이튼의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위 싸움에서 여러 팀들이 붙어 있을 때 치고 나가냐 아니면 치고 나가지 못하느냐, 요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머스에게 토트넘이 또 발목을 잡혔어요. 근데 다음 경기가 요즘에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첼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다음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면 브렌트포드라던가 뉴캐슬 혹은 맨유에게 순위가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경기도 본머스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12위였고요. 토트넘이 7위였어요. 그런데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본머스의 승리로 끝나니까 바로 순위가 역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다음 첼시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더 뒤처지게 되면 유럽 대항전도 걱정해야 되는 순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토트넘이 이런 순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퐁당퐁당이라고 늘 말을 했지만 강팀에게는 승리를 거두고 약팀에게는 승점을 뺏기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승점을 못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강강약약이지, 강팀에게 승리하는 건 본인들의 성과고, 여기에 더해서 약팀하고 경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토트넘이 승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승점을 쌓지 못하니까 점점 더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반더벤은 아직도 단체 훈련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훈련은 시작을 했고, 심지어 야외 훈련도 시작을 했는데 선수들과 같이 하는 훈련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포스테콜루 감독이 반더벤은 12월 중순에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반더벤의 복귀는 멀었고,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본머스전에도 못 나왔거든요. 벤치에도 못 앉는 상태였는데 바로 이틀 뒤에 있는 첼시전에 로메로가 몸 상태가 괜찮아질 것이냐, 컨디션이 100%가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로메로와 반더벤이 첼시전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경기에 벤 데이비스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포스테콜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인터뷰에서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인 것 같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센터백이 현재 드라구신 한 명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구신의 짝으로 출전할 수 있는 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만약에 로메로가 첼시전에 복귀를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아치그레이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아치그레이가 이제 지난 경기도 봤지만 본인이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하는 측면이 매우 어설플 때가 많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 본머스의 최전방 공격수인 이바니우송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인데, 아치그레이가 순간적으로 바싹 붙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올라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바니우송이 아치그레이보다 체격 조건도 좋고 힘이 좋다 보니까 무리해서 올라갔다가 뒷공간을 좀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제대로 붙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받는 장면이고요.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뒤늦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바니우송이 앞으로 돌아뛰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치그레이가 어설프게 이번에는 나오다가 오히려 뒤로 돌아뛰는 이바니우송에게 공간을 내줄 뻔한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움직임만 봐도 아치그레이가 중앙 수비수로서의 그런 플레이가 익숙하지는 않은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1대1 경합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치그레이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원래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오른쪽 풀백, 중앙 수비수, 여기서 그렇게까지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로메로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의 센터백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과연 첼시의 공격 라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프리미어리그의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로 원정팀이 가장 높은 골 기대값을 기록했던 경기였어요. 그만큼 첼시가 공격 기회를 굉장히 창출도 많이 하고, 특히나 파머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이라던가 오른쪽에 있는 마두에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아요. 단순히
사우스햄튼전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경기들을 보면 잭슨, 파머, 마두액 특히나 요 세 명의 조합이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쪽 측면이 하필이면 또 드라구신의 옆자리, 그러니까 아치그레이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첼시가 득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첼시가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리그 내에서 첼시의 득점력이 지금 정말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나 마레스카 감독이 아무래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밑에 있었다 보니까 공격적인 형태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게 아마 다음 경기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좋지 않았던 게 본머스 공격수들이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지 사실은 이 경기가 본머스 입장에서는 4대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골 기대값만 봐도 토트넘은 0.58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할 만한 골 기대값이었고 본머스가 3.31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골을 밖에 못 넣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골 혹은 4골 5골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였는데 본머스의 결정력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첼시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폼, 공격수들의 결정력, 대량 득점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이 다음 첼시전이 정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여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왜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밑에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전방 압박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또 첼시인 건데, 지난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포로라던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좀 늘려주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팀들이 중앙에서 토트넘 선수들을 1대1로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나가는 것을 못해서 최근에는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 중앙 지역의 선수들을 밀집시켰을 때 이 공간에서 우세함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최근에는 그냥 선수들이 약간 측면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팀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쿨루셉스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서 빌드업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할 때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것들이 다 막혀버리면 쿨루셉스키에게 그냥 볼을 보내주고 쿨루셉스키가 정말 개인 능력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전술을 쓰거든요. 최근 몇 경기 동안 쿨루셉스키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다가 너무 많은 경기를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쿨루셉스키의 컨디션이 약간만 안 좋아도 토트넘의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한 선수에 의존하는 빌드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포스터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본머스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인데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가냐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약간 메디슨은 뒤로 빠지고 우도기는 측면으로 빠지고 모든 선수들이 측면과 뒤로 빠지면서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 공간으로 쿨루셉스키가 볼을 가장 소유를 잘하는 선수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눈에 보여서 포스터 골키퍼가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이미 쿨루셉스키에게 수비수 한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쿨루셉스키가 폼이 좋을 때는 뒤에서 아무리 잡고 끌어당겨도 등을 지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쿨루셉스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볼을 받을 때 쿨루셉스키에게 수비가 붙는 순간 볼을 뺏겼어요. 그리고 뺏기자마자 당연히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약간 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쿨루셉스키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이 주변에 아무도 선수가 없죠?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는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비수가 달려나오면서 쿨루셉스키에게 부딪힙니다. 근데 쿨루셉스키의 성향 자체도 원터치로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볼을 소유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볼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빼앗기면서 바로 본머스가 역습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셉스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쿨루셉스키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쿨루셉스키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가까운데 그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게 막히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쿨루셉스키의 컨디션이 또 마침 좋지 않고
그런데 쿨루셉스키를 대신해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는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이 과연 이 마레스카 감독의 전방 압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첼시가 옐로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는 팀입니다. 사우스햄튼에 이어서 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팀이거든요. 옐로 카드 47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47장이 왜 나왔냐면, 물론 수비 라인에서 역습을 끈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다가 앞쪽에서 누르는 과정에서 옐로 카드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경기에 아마도 아주 거센 첼시의 압박이 있을 텐데, 이 압박을 쿨루셉스키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토트넘의 지금 후방 빌드업에 대한 체계가 그렇게까지 잘 잡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누가 있을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솔랑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런 것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결국에는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통할까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첼시전인데, 요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순위 싸움에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토트넘인데 상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최근에 토트넘이 이겼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패배, 토트넘 승리, 그리고 무승부, 첼시 승, 무승부, 첼시 승, 그리고 토트넘 승리거든요. 한눈에 봐도 지금 토트넘이 최근 리그 12경기에서 2승 2무 8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와의 상성 자체도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반된 두 팀 간의 경기가 이제 열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첼시전이 정말 위기에 처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첼시와의 경기가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가장 힘든 경기, 그리고 위기에 빠져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